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갑자기 폭격했는데요. 그게 오늘로 딱 31일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상황이 끝나기는커녕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상전 얘기예요. CNN, 악시오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4대 언론이 거의 동시에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를 보도했는데요. 이게 우연히 같은 날 터진 게 아니잖아요. 미국 내부에서 뭔가 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미국이 실제로 검토 중인 지상전 시나리오 5가지를 하나씩 까발려드리려고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일단 지금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전쟁 한 달 동안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국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초기 16일 동안에만 39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16일 만에 날린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은 535발을 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 미사일 재보급하는 데만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사드는 198발 썼는데 이게 미국 전체 사드 보유량의 40%예요. 쉽게 말하면 창고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어떠냐고요? 이란도 미사일이랑 드론을 절반 이상 써버렸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아끼고 있대요. 최근에는 사우디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UAE, 바레인, 쿠웨이트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공식 참전을 선언했어요. 야, 이거 진짜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통과하는데요. 지금 이란이 사실상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서울 휘발유 값이 이미 1,900원대 넘어서 2,000원대 진입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4월 6일을 새 시한으로 잡았는데요. 그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진짜로 지상전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하르그 섬이라는 이름 꼭 외워두셔야 해요. 이 섬이 어디냐면요, 이란 본토에서 25km로 떨어진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데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진짜 말 그대로 이란 경제의 목줄이에요. 이걸 잡으면 이란의 달러 수입이 즉각 끊기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직접 이 섬 언급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길 원한다. 우리가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선택지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저런 말투 있잖아요. 트럼프 스타일. 뉴욕타임스는 또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8BB 공수사단 3,000명이 18시간 이내에 낙하산으로 이 섬에 투입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진짜 낙하산 타고 섬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해요. 섬 정리하면 이란 자금줄 끊기고 이란은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란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섬 하나라도 건드리면 배후 국가의 모든 핵심 기반 시설이 무제한 공격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협박이긴 한데 빈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이란이 페르시아만에 수천 개의 기뢰를 깔아놨고 소형 쾌속정들로 자폭 공격까지 준비돼 있어요. 거기다 본토랑 너무 가까우니까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에도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점령은 할 수 있어도 유지가 문제라는 거죠. 중재국 관계자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미군이 하르그 섬에 상륙하면 점령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점령 유지에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잡은 46조 전쟁 기간을 크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라크전 때 미군이 16만 명 투입했거든요. 지금 중동에 있는 미군이 7,000명이에요. 이 인원으로 점령은 몰라도 장기전은 무리예요. 정리하면 하르그 섬 점령은 파급력이 제일 크지만 미국이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제일 높은 선택이에요.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낸다면 그건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좀 더 현명한 버전이에요. 하르그 섬이 이란의 경제 목줄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7개 섬은 이란의 군사 방패예요. 호르무즈 섬, 라라크 섬, 캐슘 섬, 헨감 섬, 아부무사 섬, 데툰부 섬, 소툰부 섬. CNN이 이걸 이란의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불렀는데요. 대형 유주선이랑 군함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기목들이에요. 이 중에서 핵심이 라라크 섬인데요. 여기가 벙커랑 군함으로 이루어진 요새예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통행을 허가하는 소수 선박들한테 기존 항구 말고 라라크 섬 인근으로 돌아가라고 강제 지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통행세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3월 24일부터 아부무사 섬, 데툰부 섬, 소툰부 섬을 공습하기 시작했어요. CNN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사전 타격이라고 했어요. 즉, 이미 지상전 준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현실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란 본토 인근에서의 지상작전은 대규모 인명 손실을 가져온다. UAE나 오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지역으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이 시나리오 목표가 뭐냐면 2가지예요. 첫째, 이란이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 둘째, 해협 재개방해서 세계 유가 안정시키는 것. 이 2가지만 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세계 경제 구했다는 정치적 메시지 챙길 수 있거든요.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이 이 시나리오를 딱 정리해줬는데요. 지상전 카드가 협상력 레버리지를 높이려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르그 섬 점령 전에 이 7개 섬을 하나씩 압박하면 이란한테
다음은 하르그야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하르그 섬 단독 점령보다는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이란이 이 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해요. 섬마다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기뢰 시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작전은 절대 아닌 거죠. 세 번째가 제일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예요. 솔직히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영화 시나리오 아닌가 싶었거든요. 바로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빼내는 작전이에요. 이란이 지금 60% 농축 우라늄을 4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핵폭탄 여러 발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아무리 폭탄을 떨어뜨려도 땅속 깊이 묻혀있는 핵물질 자체는 제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 가서 꺼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아예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은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은 핵물질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없을 것이다.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이런 걸 실제로 성공시킨 적이 있거든요. 199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구소련 우라늄을 조용히 빼내는 사파이어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1998년에도 조지아에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했고요. 근데 그건 상대방이 협력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이란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핵물질을 제거해야 위협을 완전히 없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연출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이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2007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란이 전파교란, 자폭 공격, 산화지형 기습 작전을 쓰면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대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 이란 방어 능력은 그때보다 훨씬 세졌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있어요. 특수부대 직접 투입 대신에 이란 핵물질 보관 시설을 대규모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려서 이란이 거기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지하 깊숙이 파묻힌 시설을 폭탄으로 완전히 부수는 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 성공하면 트럼프한테는 역사적인 트로피예요. 실패하면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란 땅에서 전사하고 그게 이란 선전도구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요. 앞에 셋보다 훨씬 덜 피 흘리는 방법이에요. 바다 위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선박들을 차단하거나 직접 납포하는 거예요. 논리가 완전 명쾌하거든요. 이란 전쟁 비용은 원유 팔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유 선박을 막으면 이란 달러 수입이 끊기고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알아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미군 사상자 위험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랑 구축함들이 이미 중동 해역에 잔뜩 와 있거든요. 이 자산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중국 문제예요.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공해상에서 이란 선박 납포하면 중국이 즉각 반발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5월에 방중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중국과 외교 충돌을 일으키면서 방중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가 또 있어요. 방금 전에 후티 반군 얘기 잠깐 했는데요. 후티가 홍해의 바브의 만데브 해협을 노리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랑 홍해가 동시에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독립작전이 아니라 다른 압박카드와 동시에 쓰는 병행카드로 봐요. 섬 점령 작전이랑 선박 납포를 동시에 쓰면 이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한테 이게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이에요. 우리나라 에너지의 중동 의존도가 엄청 높잖아요. 선박보험료, 운임료,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면 수출 기업들 타격이 진짜 커요.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좀 달라요. 이건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경우의 수이기도 해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 둘 다 사실 전면전 원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4에서 6주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여요. 거기다 5월에 방중 일정이 있고 미군 무기 창고도 빠르게 비어가고 있고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공습으로 지도부가 큰 타격을 입었고 미사일이랑 드론 재고도 절반 이상 소진됐어요. 버티는데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분 협상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란이 일단 우라늄 농축을 잠깐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해요. 미국은 대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줘요. 핵시설 완전 해체,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같은 핵심 쟁점은 나중에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미국이랑 군사정보 협력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국가라서 이란이랑도 접점이 있거든요. 메시지 전달하는 셔틀 외교 역할이에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도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미국이 요구한 게 15개 조항이에요. 핵 3대 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란이 요구하는 건요. 미국의 배상금 지급에 재침략 금지 보장, 이란 주권 인정까지의 간극이 어마어마하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트럼프가 완전한 승리 대신 부분적인 성과에 만족할 수 있냐, 그리고 이란 내부 강경파를 제치고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냐. 이 두 물음에 대한 답이 4월 6일 이후에 판가름 날 거예요. 자, 이제 5가지 다 봤는데요.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시나리오 1, 하르그 섬 점령, 파급력 최대, 위험도 최대. 이란 돈줄 끊는 작작. 협상 완전 결렬되면 꺼낼 최후 카드. 시나리오 2, 호르무즈 7개 섬 점령. 이미 공습 시작된 사전 단계. 해협 통제권 빼앗는 게 목표. 시나리오 3, 핵물질 탈취. 가장 드라마틱하지만 가장 위험.
특수부대 직접 투입 필요. 성공하면 트럼프 역사적 업적. 시나리오 4. 원유 선박 나포. 바다 위에서 이란 지갑 털기. 사상자 적지만 중국 반발이랑 국제법 문제 있음. 시나리오 5 부분. 협상 타결. 지금 제일 현실적인 출구. 근데 양측 요구 간극이 너무 커서 쉽지 않음. 어떤 게 실제로 일어날 거냐고요? 전문가들은 하나가 딱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쓰일 거라고 봐요. 선박 나포의 섬공습을 병행하면서 압박하고 동시에 뒤에서 협상 출구도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의 시한이 4월 6일이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내든 그건 중동 전장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가, 환율, 물가, 우리 밥상까지 다 흔들려요. 이미 흔들리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상황 계속 추적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봐요.